여러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이 윤석헌 원장이 일부 금융사가 위험하다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면요, 금융의 모든 정보가 직결이 되고 금융의 위기가 오지 못하게끔 평상시에 늘 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조직의 수장이 일부 지주사를 포함해서 금융사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 U자형으로 나름대로 V자형 경제회복이 아니라 U자형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V자형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L자형보다 조금 빠른 U자형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일부 금융사가 위험에 노출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L자형이 되면 코로나19의 어떤 경기 침체가 계속 진척이 돼서 장기화되면 일부 금융사는 위험에 노출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선진국처럼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일부 지주사와 금융사가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금 부족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이런 의미, 굉장히 섬뜩한 경고기도 합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무게중심이 실리는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금융에는요, 위기의 조짐, 위기의 전조가 계속 깔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요, 경제 주체의 첫 번째인 가계부채를 들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도 너무 는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보세요. 가계대출만 하더라도 3분기에는 39조 5천억 원입니다. 39조 5천억 원. 여기에다가 판매 신용도 5조 4천억 원이 돼요. 카드 결제죠. 카드 결제. 그죠? 이제 카드 결제는 한 달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부채로. 그런데 3분기만 이렇게 늘은 것이 아니라 2분기도 24조 2천억 원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1분기는 17조 3천억 원. 2019년 4분기에도 23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쭉쭉쭉쭉 늘어나서 1682조 1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가계부채가 엄청난 금융사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렇게 스스로 지금 고백한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이 이 정도까지 말했다는 건 아마도 그만큼 지금 금융의 위기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한계 기업 수는 또 얼마나 많으냐, 이게 두 번째예요. 한계 기업이 쉽게 말하면 외부 감사를 받는 전체 기업이 있습니다. 외부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게 23,494개입니다. 그중에 한계 기업,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으로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5,033개라는 거예요. 5,033개.
기업 중에 21.4%가 한계 기업이다. 다시 말해서 5개 기업 중에 1개는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되는 좀비 기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충격적. 쉽게 말하면 경제 주체 중에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한계 차주도 많아지고 한계 기업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 금융위기는 어쩌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막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코로나 금융 지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금융 지원이다. 지금 코로나 금융 지원은 거의 251조예요. 250조 9천억에 달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 110조 2천억 원이고요. 신규가 88조 1천억 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보증도 많습니다. 만기 연장 보증도 33조 원이나 되고요. 만기 연장 신규도 19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금융 지원이 250조 9천억 원, 이게 은행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한계 가게가 많고 한계 기업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까지 포함하면 이게 뻥 하고 터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요 콕 집어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내년 3월 대출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가 도래할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이른바 부실폭탄이 터질 경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미리 예견을 하고 또 위기를 말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가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위기, 이게 위기를 감지했다고 해서 이게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금액인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왜 금융당국에서 계속 관치 논란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을 금융권을 옥죄고 했던 이유가 밝혀진 셈입니다. 지금까지 배당 성향만 하더라도 20% 이내에서 해라.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작년에 25% 이상 배당 성향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들에게 그만큼 배당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20% 이내로 해라. 아예 금융당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융당국이. 게다가 지금 신용대출 안 되죠. 신용대출을 꽉꽉 막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너네 은행들은 신용대출 하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신용대출의 폐쇄 결정까지 나왔어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그랬잖아요. 관치도 이거는 너무한 관치 아니냐. 시장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지 왜 은행에서 난리냐. 금융당국에서 난리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게 L자형으로 갔을 때, 경기 불황이 지속됐을 때 이게 금융 충격이 닥친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뉴스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속에 있는 횡간을 읽으면요, 그 내용이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은행의 어떤 위기, 지주회사의 위기,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손 충당금 많이 쌓아라 이거예요. 많이 쌓아라.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대손 충당금을 엄청 쌓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금융사들이 그랬죠. 예. 국제결제은행의 BIS 비율이 16%나 되는데 무슨 걱정이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바젤 3에 의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위험 가중 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높아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금융사들의 어떤 위기 속도는 이제 코로나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 경제 대한민국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전 세계는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도 백신을 같이 맞아야 되지만 사실은 선진국보다가 늦으면 4, 5개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4, 5개월. 그러면 한 개 분기가 날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선진국이 2분기에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3분기나 4분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이 L자형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L자형으로. L자형으로. 저는 나이키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반기는 좀 힘들지만 하반기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것도 좋아지는 속도가 아마 V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좋아질 거다. U자는 택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의 부채가 결국 많이 발목을 잡을 거다. 그렇게 예측하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이야기처럼 이게 자칫 일부 금융사의 파산도 예견할 수 있는, 뭐 정부가 파산하게 놔두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당국이 계속 간섭하고 옥죄고 했던 이유 바로 거기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년이 L자가 될 경우 우리 금융사에도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어쨌든 위기를 먼저 감지하면 위기를 잡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금융위기가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이 대한민국 경제에 금융위기는 치명타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